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하루에 12%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같은 날 10% 가까이 무너졌고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까지 삼성전자를 둘러싼 뉴스는 정반대였습니다. 올해 자기 주식 16조 원어치를 사들여 소각하겠다는 주주 환원 발표가 나왔고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몇 달 새에 2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칩을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했다는 소식도 같은 주에 나왔습니다. 회사 안쪽 숫자는 더 좋아지는데 주가는 하루 만에 12% 넘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던질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미 올랐는데 더 갈까에 대한 시장의 답, 그러니까 고점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급하게 오른 종목이 한번 숨을 고르는 변동성이었을까요? 이 방향을 가를 분기점이 이번 주 목요일 미국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어제 급락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둘째, 마이크론 실적이 왜 삼성전자의 시험대인지. 셋째, 그 급락이 가려버린 삼성 안쪽의 변화입니다. 먼저 시장 전체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월 22일 9,114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일인 6월 23일 8,203까지 밀렸습니다. 하루 낙폭이 10%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장중 8,499선까지 되돌리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촉발한 건 국내가 아니라 간반 미국이었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빠졌고 그 안에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AI 투자가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든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지표가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재는 변동성 지수, 이른바 코스피 공포지수가 90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고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2008년에는 기업 이익 전망이 마이너스로 꺾이면서 공포지수가 뛰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향후 1년 이익 증가율 전망은 오히려 역대급으로 가파릅니다. 이익이 나빠질까봐 떠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르게 좋아지다 보니 언제 차익이 실현될지 몰라 출렁이는 겁니다. 같은 90이라도 성격이 정반대라는 점, 어제 급락을 읽을 때 먼저 깔아둬야 할 배경입니다. 환율도 부담을 더했습니다. 원달러는 6월 22일 1,539원으로 여전히 1,530원대 후반에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은 주가가 올라도 달러로 바꿀 때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대형주를 공격적으로 다시 담기에는 부담이 큰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수급이 그 부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은 6월 19일 약 247만 주, 22일 약 127만 주, 23일 약 225만 주를 사흘 연속 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6월 18일 47.62%에서 23일 47.43%로 내려왔습니다. 급락의 매도 주체가 외국인 쪽에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보유율 낙폭 자체는 0.2%포인트 안쪽입니다. 지분 구조가 통째로 흔들렸다기보다 단기 자금이 빠져나간 데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삼성전자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급락의 정체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은 HBM 수요가 꺾였거나 D램 가격이 무너졌거나 메모리 업황의 압제가 터져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공통 전망은 여전히 HBM 공급 부족, 그리고 D램 가격 강세가 이어진다는 쪽입니다. 업황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빠진 겁니다. 원인은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봄 저점 이후 단기에 크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욕구, SK하이닉스가 한때 삼성 시가총액을 넘어선 데서 나온 심리적 동요, 그리고 간밤 미국 반도체의 동반 약세입니다. 펀더멘털의 균열이 아니라 가격 부담이 한꺼번에 터졌다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확인 구간은 어제가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내일 미국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삼성 주주 입장에서 미국 기업 실적이 왜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3사를 이루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한 회사의 성적표를 넘어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움직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이미 지나간 분기 숫자가 아닙니다. D램 가격에 대한 코멘트, HBM 수요의 강도,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핵심입니다.
마이크론이 수요와 가격이 이어진다고 확인해주면 시장은 삼성전자의 D램과 HBM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실적은 좋아도 전망을 조심스럽게 말하면 기대가 앞서 있던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관방 분위기가 짙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급락이 가려버린 삼성 안쪽의 변화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의 절대 레벨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7조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 추정치가 지금은 87조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 일부에서는 100조 원 가까이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이익을 끌어올리는 게 HBM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 D램 계약 가격이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거의 2배로 뛰었고 2분기에도 50%부터 60%까지 추가 상승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용으로 쓰이던 저전력 D램이 AI PC와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끌어오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HBM이 가려놓은 일반 D램이 실적의 또 다른 축으로 올라온 겁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삼성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파운드리, 위탁 생산입니다. 오랫동안 적자에 시달려온 이 사업부가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에 삼성전자를 합류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대만 TSMC가 전략 맞던 물량에 삼성이 병행 생산자로 들어간 겁니다. 배경에는 기술적 신뢰 회복이 있습니다. 한때 약점으로 꼽히던 3나노 공정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파운드리 가동률은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손익입니다. 파운드리는 가동률이 일정 선을 넘으면 고정비 부담이 줄며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주가의 중요한 이유는 평가 방식에 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적자 부문인 파운드리를 삼성 가치의 할인 요인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이 부문이 적자에서 벗어나면 그 할인 요인이 풀리면서 메모리 외에 또 하나의 이익축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경쟁사인 TSMC가 차세대 공정 가격을 크게 올린 점도 원가 부담을 느낀 고객사를 삼성 쪽으로 돌리는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세 번째는 주주지갑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 16조 원 자사주 소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하고 가야 합니다. 주식을 사기만 하는 것과 사서 없애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두기만 하면 그 물량은 금고에 들어가 있을 뿐 언제든 다시 시장에 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소각은 그 주식을 영구히 없애는 겁니다.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줄어드니 가만히 있어도 주주 한 명의 몫이 커집니다. 그 규모가 16조 원이라는 점이 신호입니다. 자기 주식을 태울 여유가 있다는 건 그만큼 현금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 회사는 이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다음 세대 카드인 HBM4입니다. 삼성전자는 12단 HBM4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며 높은 속도와 용량, 전력 효율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샘플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관문은 고객사 검증입니다. 전력 효율과 발열, 장시간 안정성을 통과해 양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HBM4E는 승리 선언이 아니라 이전 세대에서 받은 의심을 뒤집을 반격의 출발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이 품는 의문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한때 삼성 시가총액을 넘어선 장면입니다. 배경에는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 추진이 있습니다. 7월로 거론되는 나스닥 상장이 현실화되면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이 넓어지고 글로벌 반도체 지수 편입 기대까지 붙습니다. 그 기대가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같은 ADR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하는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은 수십조 원의 순현금을 들고 있어 미국에서 신주를 찍어 돈을 조달할 이유가 적습니다. 여기에 집단 소송이 활발한 미국 증시의 위험, 그리고 지배구조가 외부 자금에 노출되는 부담도 함께 고려된다는 분석입니다. 시가총액이 비슷해진 건 두 회사의 체급이 뒤바뀌었다기보다 하이닉스의 상장 기대 프리미엄이 먼저 붙은 결과로 읽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삼성이 메모리에 더해 파운드리, 가전, 모바일까지 거느린 만큼 AI 메모리 호황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분산돼 보이는 점은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 직전 종목의 추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와 함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 하나로 4일 만에 10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12% 급락은 업황이 꺾여서가 아니라 단기 급등 뒤 차익 실현과 미국 반도체 약세가 겹친 가격 부담 쪽에 가깝습니다. 그 사이에도 회사 안쪽에서는 2분기 이익 추정치 상향, 파운드리 흑자 전환 기대, 16조 원 자사주 소각, HBM 사이 반격이라는 변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산업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기대가 이미 주가에 실려 있는 만큼 실적이 좋게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할 기준을 3가지로 두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 목요일 마이크론 실적과 가이던스입니다. D램 가격 강세와 HBM 수요가 이어진다는 확인이 나오는지 여기서 메모리 사이클의 지속성이 한번 검증됩니다. 둘째, 어제 종가 31만원 부근에서의 방어와 외국인 매도의 둔화입니다. 오늘 장중 32만원대 회복 시도가 자리를 잡는지 보유율 47.4%대에서 추가 이탈이 멈추고 매수가 돌아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급락이 가렸던 내부 변화가 숫자로 확인되는지입니다. 파운드리 흑자 전환 시점, HBM 사이 고객사 검증, 16조 원 소각의 실제 집행이 일정대로 나타나는지가 재평가의 분기점입니다. 어제 하루 12%라는 낙폭에 눌릴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이익축이 실제로 몇 개로 늘어나는지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